한 달에 저축을 얼마나 하시나요? 저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는 저축을 거의 못 했었습니다. 급여가 빠듯하죠. 또 애들이 있으니까 나야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할 수 있지만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소득의 6% 정도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로였는데 여러분들이 저축을 많이 하시나 봐요. 평균이 6%나 나오네요. 월 4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24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게 되는데 1년을 모아야 288만 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더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 돈을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예요? 2,88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모아도 3천만 원도 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정도 모아가지고 노후 준비가 되겠냐고. 그래도 모아야죠. 꾸준함이 모든 걸 이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저축 방법, 은행이죠.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 저축하시는 분들은 너무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냥 우직하게 깊은 생각 없이 저축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복리라고 하잖아요. 이자에 이자가 붙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금리가 높지 않아요. 저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매월 24만 원을 적금에 넣으면 금리가 3.5%고요. 1년 동안 모은 288만 원에 대한 이자가 4만 6천 원이 붙습니다. 실화냐? 4만 6천 원?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 없어져. 치킨 사 먹으면 돼요? 안 된다고요. 모은 돈에 이 이자까지 합하면 292만 원이 되는데 2년 차에 접어든 거잖아요. 이 모인 돈은 예금에 넣을 겁니다. 예금이 적금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매월 25만 원씩 또 똑같이 1년간 적금을 드는 거죠. 이렇게 모인 돈은 예금에 넣고 앞으로 저축할 돈은 적금에 넣는 거예요. 이걸 매년 반복하는 거죠. 해가 갈수록 예금에 넣는 금액은 커지겠죠. 이게 은행에서 이자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25만 원씩 10년을 모으면서 이자까지 받으면 얼마가 될까요? 내가 모은 돈은 2,880만 원이고 이자는 340만 원 정도 붙습니다. 약 11.83%, 12%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작다고요? 이럴 바엔 주식이나 코인으로 땡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은행 저축은 무적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20년을 이렇게 했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이 22% 정도 됩니다. 전체 내가 모은 금액의 22% 정도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1억을 저축했다고 하면 2,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다 떼고요. 수익의 폭은 작지만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돈 모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식해서 망했다, 코인에서 망했다 이런 사람은 많죠. 은행에 저축해서 망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수익보다 안정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40%가 넘는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선호합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은행에 저축하는 게 맞는데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모아둔 돈은 예금에, 모아가는 돈은 적금으로, 이걸 매년 예금으로 돈을 뭉쳐주는 작업을 하셔야 이자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귀찮아서 그런지 이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중간에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금에 넣으면 1년 동안 돈이 묶이는데 이러면서 아예 예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돈을 찾는다고 손해가 발생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찾을 일이 생기면 그냥 찾으면 돼.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걱정해서 이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지 마시라고요. 예금과 적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적금 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무디신 분들이 있어요. 예금도 적금도 몰라. 그냥 난 월급 받고 최대한 아껴서 살아.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더라. 그게 내 저축 방식이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자고 뭐고 잘 모르겠고 절약 한 우물만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자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보험도 금융상품이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해 주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뭐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들이 있어요. 이 저축보험도 기본적으로 사망하면 정해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보험의 형태이긴 한데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망하기 전에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했을 때 받는 보장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대신에 내가 납입한 돈을 돌려주는데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같이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돈을 내는 건 5년이나 7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보험을 해지해서 돈을 되찾는 거는 만 10년을 채우고 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 정도의 수익을 더해서 돌려줍니다. 같은 10년 동안 은행에서 적금하고 예금을 최대치로 굴리면 수익률이 몇 %였어요? 12%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은 수익률이 23%다. 수익률로 따지면 은행에서 예금 적금을 20년 동안 굴린 것보다 더 높아요. 다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죠. 5년이든 7년이든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내기로 한 돈을 반드시 내야 되고 만 10년을 채우고 나서 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손해가 큽니다. 낸 돈의 20에서 30% 정도가 손해가 발생해요. 이게 은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은행은 마이너스가 없다. 근데 왜 하필 10년을 채워야 되냐? 돈을 5년이나 7년만 낸다면서. 은행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어서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가 되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 안 떼고 이자를 싹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비과세인 저축성 상품이 있지만 그건 일반인들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특수한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직하게 근검 절약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더 많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 이 방법이 좋을까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한 금액을 모으겠다. 이렇게 목적이 확실하신 분들에게도 저축성 보험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멈추면 손해거든. 손해라는 인식이 저축에 있어서 강제성을 가지게 합니다. 의지를 가지게 해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은행도 보험도 뭔가 좀 아쉬워. 수익률이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기간도 좀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돈 모으는 방법이기도 한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은행에 저축하는 거나 저축성 보험에 비하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금 투자입니다. 저는 돈 된다는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비트코인도 해보고 자코인들도 투자를 해봤어요. 아직도 물린 돈이 많아요. 김치코인에. 국내 주식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돈을 버는 때도 있지만 투자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언제가 되었든 딱 한 번만 물리게 돼도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손해보고 팔았는데 너무 올라가니까 다시 살 엄두가 안 난다. 결국 코인하고 국내 주식은 손해만 봤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수익을 좀 받느냐? 저는 미국 주식하고 금 현물 거래, 여기서는 수익을 받습니다. 미국 대형주들은 사실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죠. 여전히 하고 있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결국엔 최고가를 갱신해 갑니다. 그래서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려라 라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수익으로 전환될 거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이가 50대, 60대 이 시점에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30대, 40대에 손해본 거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는 손실을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없다고요. 그래서 너무 탐나지만 애플이나 코카콜라, 테슬라가 너무 탐나지만 미국 주식, 이것 또한 주식이다. 한 회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은행보다는 수익이 높았으면 좋겠어. 보험보다는 좀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금입니다. 금 투자.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투자라고 쓰지만 저축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금 저축. 주식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격이 박살이 납니다. 코로나 때 어땠어요? 전 세계 주식이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땐 몰랐지. 그게 내 인생에 두 번 안 올 기회라는 걸. 지금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리로 회복하고도 훨씬 더 올랐어요. 코로나 때에 비하면 2배, 3배 올랐어.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때 배짱 있게 배팅했던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실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미 은퇴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미국 주식? 역사상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올라갈 걸 알면서도 쉽게 그 등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져 있거든. 그래서 가격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언제 사더라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저는 그게 바로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도 금덩어리를 돈 주고 사와서 쟁여놓는 게 아니고 주식처럼 금에 대한 권리를 살 수 있습니다. 뭔가 권리증을 산 거지만 실제 금덩어리를 산 건 맞아요. 한돈, 반돈씩 사는 게 아니라 1g씩 사는 거예요.
실제로 100g 단위로는 실물 금덩어리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금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 금값이 똥값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지고만 있으면 언제 팔아도 최소 샀을 때만큼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지금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야, 냅두면 더 올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식상한 한 번쯤 다들 들어본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 9번 실패하고 10번째 시도 만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남아서 애기들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썼다. 그때 너무 미안했는데 지금은 성공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금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금 투자에 대한 책들도 정말 많습니다. 금이 왜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왜 금이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왜 투자 가치가 있고, 이런 말 그대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많지만, 저는 이걸 꼭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만 아나? 아마 우린 살면서 경험적으로 금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돌반지 선물하면서 내가 받은 때보다 더 싸게 사서 줘본 적 있으세요? 내 애가 받을 땐 한돈에 15만원 했어.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남의 애 돌잔치 하게 되면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 해주고 사? 20만원, 25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돈 받았는데 이거 반돈 해야 되나? 그래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몇 해 사이에 엄청 올라 있어. 한 번도 나 때보다 더 싸게 주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 와, 금값 싸졌네. 이런 적 몇 번이나 있으세요? 금은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올라갑니다. 이때는 실물 자산이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요, 좋다고 올라. 다른 것들 가격 다 오르는데 금값만 가만히 있어요? 같이 오른다고요.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금값도 따라 올라.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금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돼.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질수록 금의 가치도 높아진다고요. 비트코인 눈에 안 보이는 건데도 이렇게 중요한데, 금은 보이잖아요. 실물이잖아.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어느 날 그냥 가상 공간의 허상이었어. 이게 그냥 디지털상의 기록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면서 한순간에 사라져. 가치가 거의 영원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금값이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올라. 폭등할 겁니다. 전쟁 나면 뭐부터 챙기라 그래요? 집문서하고 금덩어리. 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신기하죠? 그래프를 볼까요? 2018년, 19년, 20년 이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때. 어때요? 금값이? 오히려 폭등했어요. 다른 것들의 가치가, 모든 것이 불확실해질 때 금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코로나 시점부터 지금까지 금만큼 가치 상승이 있었던 게 또 있을까요? 이거 너무 금 투자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그게 아다리가 잘못 맞아서 5년 동안 내려가. 근데 내가 60대란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지.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금 투자 이런 것들을 잘 비중을 나눠서 저축을 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더 일하는 동안에 내가 최대한으로 이자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린 거예요. 제 고객 중에도 자산이 많으신 분들, 또 월 수입이 높으셔서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금 투자는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메인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올해 6개월 동안 상반기에 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제 투자금을 1년 동안 은행에 예금으로 넣었다면 실제 수익은 2.1% 정도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은행 수익의 2배 반 정도 되는 수익을 더 낸 거니까 나쁘지 않다. 요즘 또 가격이 떨어졌길래 이틀 전에 또 들어갔습니다. 올해 말쯤 됐을 때 금으로 제가 얼만큼 수익을 냈는지 그때 가서 한번 결과를 또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중요한 건 저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꾸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는 건 많이 써보셨잖아요. 이제는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느끼시는 체질로 바꿔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